제가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 나섰을 때 그 당시 심정으로서는 온 천지가 그냥 샛노라지면서 그냥 저는 눈을 떴는데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다 뭐 암 그런 거 일단 뭐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진 천붕이었죠. 뭐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신년 특집 암 명의에게 묻는다 1탄 대장암. 전 세계 발생률 1위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암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유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웬일이에요? 과연 몸신 가족들의 대장 건강 상태는? 거의 뺑 둘러쌀 정도. 당신도 대장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궤양이 동반돼 있고요. 이게 뭐예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더니 이거 걱정. 녹화 도중 눈물을 흘린 조민희. 애들도 키워야 돼.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몸신.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대장암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두 몸신에게 도움을 준 필승 건강법.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전체 기립. 너도나도 몸조시! 자나깨나 몸조시! 몸신이 긁으려면 아까 긁고! 몸신이 부르려면 불고. 몸신이 마시려면 마시고! 이거 보라고 앵란이. 앵란이도 한마디 하지 그래. 어서. 여러분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원숭이의 건강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신 전체가 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2016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아입니다. 자, 오늘 오자마자 시청자 여러분과의 인사보다도 3배를 먼저 하셨어요. 조영구 씨, 노희정 씨 오늘 함께하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조영구 씨는요, 이야, 정말 더 젊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동안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몸짱 사진 나오고 배에 빨래판도 있던데. 제가 흑색을 만들면서 얼굴은 금 노화가 왔고요. 몸짱이 되면서 제 몸은 몸꽝이 될 정도로 정말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가 몸을 많이 정말 상했고 좀 몸을 많이 망쳤는데 오늘 나는 몸신이다 와가지고 제대로 건강법을 배워가지고 제가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쓰지 않고 뭐만 났거든요. 이 돈 다 쓰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 배워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이 돈을 다 쓰고 줘야 돼. 자, 그렇지만 저희는 조영구 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암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은 그냥 피해갈 수만은 없는 그런 질환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 신년 특집 건강한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생각한 결과 암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암 특집 첫 번째 시간은 그 여러 가지 암 가운데 전 세계 184개국 중에 발병률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또 중앙암 등록 자료에 의하면 이 암의 발생률 해마다 5.2%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남이에요. 2016년 나는 몸신이다가 마련한 신년 특집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예, 자 1탄의 건강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명의 얘기 듣는다 1탄 대장암으로 준비했습니다. 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대장암으로 장식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한진 박사님, 그만큼 대장암이 많이 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많이 증가하면 대장암을 새해 첫 번째 주제로 잡았겠습니까? 이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평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률이 약 17.2명입니다. 아시아 평균은 13.2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발생률은 10만 명당 45명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거기다가 발병률이 아니라 유병률, 즉 대장암을 앓고 있는 사람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해서 최근 10년 동안 약 60%가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 대장암 발생은 사실 술, 담배 많이 하는 남성들한테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립암센터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여성에서 대장암이 암 발생 1등입니다. 한마디로 남녀 할 거 없이 모두 대장암 경계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 대장암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몸신에서 대장암 예방법부터 또 극복 방법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2016년부터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발생률 1위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평균은 17.2명.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암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유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웬일이에요? 당신도 대장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거의 뺑 둘러쌀 정도의 승비율을 충격에 빠뜨린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이게 뭐예요? 대장암입니다. 애들도 키워야 돼, 관리 많은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몸신. 공개합니다. 대장암 3기를 극복하게 도와준 밥상의 정체는 화장실에서 국내 최고의 대장암 명의 유창식 교수가 공개하는 대장암 예방법까지 떨어질 때 잡으라는 건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대장암 특집에 맞춰서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 나는 몸신이다를 꾸며드릴 예정인데요. 다 가슴에 이렇게 달고 계신데 대장암을 직접 겪으시고 하지만 또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신 분들, 이분들이 오늘 본인의 경험담과 또 극복 방법, 여러 가지 건강법을 다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장암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대장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죠. 그럼요. 나하고 친한 앙드레킴도 대장암으로 가셨지. 자욱이 고이쁜 게세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게 암으로 갔다는 거 이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셨다.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리 저 탤런트 김승환 씨. 이 친구도 갑자기 대장암 해서 2기 때 치료를 해서 그래도 극복을 했죠. 네, 그 친구가.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초기 때는 증상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또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근데 생기는 이유를 알면 그것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유전적인 게 가족력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가족력 네. 아니겠어요?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대장암은 유전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었다. 한번 손 직장암이 들어보세요. 있었다 하시는 분. 한번 나눠주세요. 가족력이 아닐 수 있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잖아요.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보면 약
전체 100% 원인 중에 한 30%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나머지 70%는 가족력이 전혀 없어도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꼭 가족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도 식습관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장암을 만드는 습관, 또 대장암을 이기는 습관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대장에 대해서 관심들 많잖아요. 많죠, 예. 조영구 씨도 본인 몸 상당히 아끼는 걸로 알고 오래 살 거예요. 대장 건강을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방법들 혹시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했는데 용종이 2개가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보니까 이 용종이 대장암의 뭐 씨앗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용종이 무서운 거 아닌가라는. 근데 말이죠. 용종 말씀하셨잖아요. 용종이라는 건 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할 때마다 2-3개를 꼭 떼내요. 아, 진짜? 없으면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내 이름이 용자 돌림 아니야? 아, 동생이 용종이에요? 용식이 용종이 용조 이렇게 갈 때는 난 친숙하게 생각을 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주 손 떨려서 지금 내가 말을 못하겠어. 아니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진짜 이용주 씨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용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대장암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용종이 없었어도 대장암에 이 걸렸다는 그 얘기도 나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대장암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요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용종이고요. 네. 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또 가볍게 여기시기도 하는데 과연 용종이란 무엇이고 용종하고 대장암 간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 문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용종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항상 건강진단, 내시경 받고 나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하셨죠? 그것 때문에 떨려 죽겠어요. 결과 전속에 나오는 근데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네, 물어봐도. 아유, 그럼 지금 저희는 전혀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안 해줘요. 네. 비밀 누가 되면 큰일 나. 근데 사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해야지 하면서도 그 위치도 사실 좀 쑥스러운 데고 또 관장을 하려면 약을 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 복잡하고 좀 쑥스럽게 해서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저는 요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용종 한 4개는 있다, 이제? 그러고 검사하게.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전혀 깨끗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보세요. 4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자, 잠시 후에 몸신 가족들의 내시경 검사 결과가 이제 발표될 텐데 사실 제작진은 미리 받아봤잖아요. 뭐래요? 근데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종이 발견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종은 바로 조직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잠시 후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지금 봐봐. 정은아 씨 눈이 계속 종이에 너만 보니까 지금 너만 계속 봐. 네가 문제가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선이 일로 꽂혔어요. 예, 너무 많은 걸 그냥 대표정에서 읽어내려고 하시는데요. 그 궁금증은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발병률뿐만 아니라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암에 좀 취약할 수 있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대장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장암 명의 중에 명의. 오늘의 몸신 주치 유창식 교수와 함께하는 대장암 완전 정복. 과연 몸신 가족들의 대장 건강 상태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코앞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몸신. 공개합니다. 몸신의 건강을 되찾아준 대장암 극복 박상의 정체는? 굉장히 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2016년 신년 특집 오늘 대장암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하고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암에 관한 명의 중에 명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와우. 예, 여러분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한 해에 600명이 넘는 대장암 환자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며 의사, 기자, 환자가 추천하는 대장암 명의 중에 명의. 대장암 맞춤 치료의 권위자인 오늘의 몸신 주치의. 대장암 내게 맡겨라.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유창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대장학문 외과 전문의 유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창식 교수님에 대해서는 좀 이진환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몸신이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셔서 워낙 유명하셔서 참 시간 내기가 힘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일단 유창식 교수님께서는 의사들 사이에서 명의로 더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한 해 600명 정도의 대장암 환자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시고 계십니다. 600명. 우리나라의 대장암 완치율이 70%, 초기 대장암은 90%로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무엇보다도 미남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 너무 섬세하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회진 돌 때 환자들한테 가장 인기 많으신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덩치 커시고 잘생기시고 목소리가 아주 너무 좋고 대장암 아니라 오장암이 걸려도 오늘 뭐 몸신 가족들도 그렇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또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에 함께 나눌 텐데요.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지금 들으신 대로 전 세계 발생률 1위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장암 완치율은 전 세계 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이 생기지만 병이 생겨도 치료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대장암에 대해서 상세하게 낱낱이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발생률 세계 1위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참 학계에서도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대장암 하면 서구형암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학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서양인의 것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은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채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에는 이 고기라든지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고 또 그런 유해인자들이 우리 대장에 들어왔을 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암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유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인이라면 대장암에 현재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여러분 대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림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 또 암이 자주 발생하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화기관의 일종입니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를 얘기하죠. 음식이 먹어서 소화되는 그런 기관인데요. 소화기관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위, 십이장, 소장을 거쳐서 대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구불구불 마디가 있는 결장과 고든창자, 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 전체에서 다 암이 생길 수 있는데 결장암과 직장암을 합쳐서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많이 암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직장입니다. 전체 대장암의 50%가 이곳에서 생기고요. 그 나머지는 여기 X결장과 우측 대장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장암의 실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시경 네. 사진입니다. 이 항문에서 지금 내시경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왼쪽 대장을 통과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정상 대장은 이렇게 매끈한 또 핑크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또 뭐야? 이게 뭐예요? 저게 용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큰 그 종괴 덩어리가 폭이 발견됐죠? 용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대장암입니다. 벌써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고요. 표면에 심한 염증과 궤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출혈도 있고요. 이 정도면 대개 한 2기 이상 되는 진행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대장을 통과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는 거의 대장을 거의 뺑 둘러쌀 정도의 그 심한 그 종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양이 그거거든요. 심한 염증과 궤양이 동반돼 있고요. 그럼 저쪽 안에다 저기 용종입니까? 톡 튀어나온 게? 아니요, 이건 용종이 아니고 전체가 다 지금 암입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그런 진행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떡해. 아니 근데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 기수마다 이게 모양이 틀리나요? 그러니까 그 기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대장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로 구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좀 드리죠. 우와, 충격이다.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것은 그 내시경 사진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것은 아주 초기의 대장암입니다. 생긴 모양이 작고, 그다음 표면에 궤양이나 이런 게 동반되지 않았죠. 이게 좀 진행되면 크기가 커지면서 종양의 중간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더 진행되게 되면 이게 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변의 림프절이라든지 아니면 간이나 폐로도 전이할 수 있습니다. 모식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0기나 1기의 대장암을 조기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대장벽을 다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암세포가요. 그런데 더 진행을 해서 대장벽을 완전히 뚫게 되면 2기 대장암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주변에 림프절 전이를 하게 되면 3기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간이나 폐, 그다음에 뼈 이런 데로 전이를 하게 되면 이건 4기 대장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오늘 물어봐요, 뭐든지. 근데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한테만 대장암이 생기는지. 맞아요. 유전 아니고도 또 걸리는 게 많잖아요. 대장암의 원인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가장 그 주된 그 대장암의 원인은 모든 암이 마찬가지다시피 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장암이라는 건 대장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서 생기는 건데 그 점막에서 어떤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런 복구 기전들이 굉장히 에러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발암 유전자가 되면서 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암이 모든 암 중에서 유전적인 그 영향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안에 환자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서 적어도 2~3배 이상의 위험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쉬운 예를 들자면 비만, 그다음에 음주,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만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딱 이용식 씨네요. 딱 이용식 씨야. 아유. 근데 말씀이죠. 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흡연이 높습니까? 비만이 높습니까? 저는 이미 담배를 끊은 지는 뭐 오래됐고 비만은 계속 지금 거시기 하고 변우민 씨는 흡연이 끊었어요. 최근에.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비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야? 어떤 게 더 안 좋은 건지.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만 굳이 둘 중에 대장암에 더 안 좋은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비만을 꼽겠습니다. 비만을 꼽겠습니다. 솔직히 흡연은 폐와 관련된
흡연은 사실 대장암에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흡연을 한 2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건 대장암이 생길 그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장기간 동안 흡연을 했다가 금연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뭐 1, 2년 금연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장암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 의해서 비만한 사람들이 대장암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만 중에도 복부 비만, 비만이야. 내장 비만, 내장 비만 이런 게 굉장히 그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 갖췄잖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암이 생기면요, 그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덮어놓고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약 먹고 발약 뿌리 드신 뭘 뿌려야지. 그게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아주 조기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배를 째거나 무슨 복강경화가 이렇지 않아도 내시경으로 그것만 싹 도려낼 수 있는 내시경 절제술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혹만 잘라내서는 안 되고요. 그 혹을 포함한 충분한 비계 대장과 또 이게 전이 가능성 있는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드러내는 근지적 절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염이 되니까 퍼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해야 되고 수술만 가지고 암 치료가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3기면 무조건 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2기 환자의 일부도 항암 치료, 직장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까지 추가를 해야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요. 아까 뭐 용종 뭐 막 이렇게 해서 사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용종이 있어서 그게 이제 암세포로 가는 건지 그래, 맞아. 또 암세포하고 용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아까 조영구 씨가 아까 용종 얘기를 잠깐 꺼내는 걸 들었는데 제가 5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했는데 용종이 2개가 발견이 됐었어요. 이 용종이 대장암의 뭐 씨앗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 대장암의 한 85%는 용종의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이 됩니다. 네, 나머지 10 내지 15%만이 염증에서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기전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용종이란 게 뭐냐?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생긴 자그마한 혹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용종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이거죠. 예. 보시다시피 아주 작고 아주 예쁘게 생긴 용종이 하나 있습니다. 네,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고요. 혈흔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걸 떼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보면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상 세포가 이렇게 증식이 돼서 생긴 증식성 용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암의 바로 씨앗이 되는 대장암 전 단계의 선종이라는 용종이 있습니다. 예, 그 선종이 바로 내비두고 방치하면 퍼지면서 세포 변화를 일으켜서 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용종이 나타나면 다 조직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조직 검사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종 중에는 그냥 내비둬도 되는 증식성 용종도 있는 반면에 선종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 육안으로 구분을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하고 같이 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떼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하나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4개를 이게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통해서 암의 그 확률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개 1개에서 한 3개 정도까지는 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4개 이상 되고 10개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개수가 많아지면 그 용종 중에 선종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선종에서 일부가 암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사진이 정상 대장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거의 용종으로 뒤덮인 그런 대장 사진이죠. 이게 잘 알려진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거의 유전이 되는 또 그 발암 유전자까지 다 밝혀진 그런 병이고요.
대개 10대 후반에 저런 용종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세가 넘어가면 네. 그중에 일부가 암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40세가 되도록 방치를 하면 100% 대장암이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저도 저 정도면은 이렇게 잘라내야지 저걸 어떡하겠어요. 저거는 수술을 하되 대장과 직장 모두 다 장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장 전체에 걸쳐서 용종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봤더니 용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괜찮다, 선종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나오면 이게 더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또 생기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용종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네.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본인이 유전적으로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인보다 유의해서 내시경 검사라든 걸 더 자주 받아보고 본인이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용종이 한번 생겨서 그걸 뗐더니 이건 별거 아닌 네. 용종이다. 네. 그랬을 때 다음에 생기는 용종이 또 똑같은 용종이 생긴다는 법이 없습니다. 용종이 그냥 1개에서 한 3개 정도 네. 별 대수롭지 않은 용종인 경우에는 한 3년에 한 번 검사하기를 저희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4개 이상 된다든지 크기가 1cm가 넘는다든지 그 안에 암세포를 함유하고 있었다든지 뭐 세포 성분 중에 육모상 모양의 용종이라든지 이러면 그 주기를 좀 더 빨리 해서 1년에서 2년, 3년 환자에 따라 저희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 정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용종 더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싶네요. 네, 대한대장학문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5만 명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친 환자들의 결과 36.4%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요. 60세에서는 44%가 발견됐는데요. 70대에서는 무려 60%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용종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대장암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의 경우에는 정말 젊은 층에서도 이 대장 용종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30대 이후에 이 용종 발생률이 17.9%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5사람 중에서 1사람 정도 용종이 발견된다는 건데요. 정말 이 대장암에 한해서는 젊다고 안심할 수 없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의가 필요한 암이 바로 대장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식습관이나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대장암인데 이후에 또 아내가 대장암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제 환자 중에도 한 10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전혀 이 다른 사람들인데 뭐 한 30년, 40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희로애락, 같이 운동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남편이 걸린 지 몇 년 뒤에 아내가 걸리고 이런 예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흡연, 음주, 또 육식 위주의 식습관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제 암에 걸렸을 경우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또 가늠하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어느 분이 좀 마이크를 갖고 계시죠? 예. 지금 직장암 3기를 극복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아유, 축하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육식 위주로 많이 우리도 육식에 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이 좀 약간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 가지 육식 식생활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놀라셨죠, 처음에?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맨 처음에 혈변을 봤어요. 그래요? 혈변을 봐서 동네 병원을 갔었거든요. 그 입구에서부터 딱 기계를 넣자마자 큰 병원을 가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병원을 가서 제가 검사를 받고
항암 치료 먼저 하고 방사선 쐬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완치 판정? 네, 완치 아이고. 판정을 올해 6월 달에 받았어요. 작년 6월 달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암 걸리면 우리 같은 경우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도 많으셨어요? 두려움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유창지 선생님 쫙 뵈면서 환자분이시군요. 예. 정말로 그랬어요. 네. 정말로 딱 뵈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옆에 계신 분도 지금 활짝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가 있으셨네요. 대장암 3기 극복. 대장암 3기. 처음에 그냥 3기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딱 들으셨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하늘이 캄캄했죠. 어떤 징조가 좀 있었습니까? 증상이? 증상이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설사가 나가지고 내과에 갔는데 이틀치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먹고 났는데 또 설사가 나가지고 가니까 나이가 몇이냐? 49이다 이러니까 그럼 대장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무지 많고 회식이 참 많아요. 일주일에 한 5번씩 해야 되니까 그때는 삼겹살이 너무나 쌌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무지하게 먹고 또 배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라면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찌고 스트레스 받고 술, 고기 전 조건을 다 갖췄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일상적으로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남보다 많이 먹고 이러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후에 이제 식생활 습관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서 술 다 끊고요. 거기는 치료 동안에는 먹고 치료 끝나고는 거의 안 먹고 제가 중요한 거는 훌륭한 선생님도 중요하고 좋은 병원도 중요한데 사실 환자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담배는 안 하세요? 담배는 하다가 끊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 완치 지금 완치는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거 암이 걸렸는데 왜 느끼지를 못할까? 이거 증세가.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또한 아까 제가 그 대장의 구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측에 생기는 대장암은 우측에는 물변이 소장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이 커져도 물변은 통과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안 생깁니다. 좌측에 같은 크기로 혹이 생기면 좌측에는 이제 변이 고형변이 되기 때문에 변 통과가 안 되니까 통증도 생기고 변도 가늘어지고 변 소견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대장이 그 증상이 별로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2008년도에 우연히 평생 처음으로 검사했던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제가 대장암 3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때 그 검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저도 제가 음식에 기인된 것으로 저는 추측되는 일이 제가 81년도 초반 때부터 해서 제가 약 한 8년 동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워낙에 이 음식으로 말하면 그 꼬리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국이 꼬리찜이 그 나라 사람들은 꼬리찜을 먹지 않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리찜이 상당히 귀한 음식이면서 맛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꼬리찜하고 그 스테이크 같은 거 그 당시에 워낙 주식으로 삼식을 갖다가 제가 약간 8년간 제가 청년기 시절에 그걸 복용한 것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원래 술, 담배를 안 하는 집안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본인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식 위주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제 육식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국인에게 이제 적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바로 대장암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전 세계 대장암 발생 분포를 보면요. 고기 소비량과 아주 비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대장암이 많이 생기죠. 그럼 왜 고기를 먹으면 대장암이 생기는가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동물성 지방을 소화를 하려면 담즙이 필요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분비돼야 지방이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분비된 담즙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2차 담즙산이라는 좋지 않은 대장에 유해한 담즙산 성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2차 담즙산이 대장 점막에 영향을 주어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왜 고기 중에도 적색고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얘기하고요. 그 안에 이제 피가 들어있는 거죠. 피에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헤모글로빈 같은 성분이 있고요. 그 안에 분자 구조에 철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철이 산화철이 되고 그 산화철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발암 물질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의 소비가 대장암과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4명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있지. 있겠지 뭐 4명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만 없으면 되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이제 대장암이 좀 예방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떤 기전인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소에는 그 주성분 중에 그 식물성 식이섬유, 그 파이버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식이섬유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남아서 찌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이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장의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니까 그 안에 무슨 나쁜 성분이 있더라도 희석이 되고 또 대장의 부피가 늘어나면 장이 운동을 더 활발히 해서 변을 빨리 배출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 통과 시간이 짧아져서 대장암이 덜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 변비가 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변비가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왜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무슨 이렇게 창 가지고 찔릴 정도 그런 어떤 아픔처럼 막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막 이럴 때가 있고 정말 어떨 때는 하늘이 노래만큼 기절할 이 직전이에요. 식은 땀이 막 나고 어떨 때는 정말 나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다 있거든요. 나는 아마 정말 암이 걸려서 죽으면 이 대장암이 걸려서 죽을 거야.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변비하고도 좀 문제가 있나요? 네, 사실은 변비는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과 변비의 상관관계를 보면 변비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비가 대장암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왼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 직장암이라든지 아니면 S결장암인 경우에는 이미 고형변이 된 변이 통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을 써도 변이 잘 나오지가 않고 또 변이 굉장히 가늘어지니까 가는 변을 빼내고 나면 남은 잔변 때문에 잔변감 때문에 굉장히 뒤가 무지룩하고 금방 또 화장실 가게 돼요. 더 심해지면 이게 고형변은 안 나오고 물변만 찍찍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안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고 배가 불러지고 토하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변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거든요. 30분을 앉아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이. 근데 진짜 이게 계속 왜냐면 이게 너무 넣고 싶으니까 힘을 줘도 안 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막. 자긴 치질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오직하면은 그 돌덩이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그냥 그렇게 모르지 뭐. 형은 그래서 제가요 누가 커피 간장을 하면 좋다 해가지고 집에서 주전자로 커피 끓여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간장까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다가 직장이 천공이 돼서 응급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 절대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끓여가지고 했다니까요. 자, 우선 뭐 생활습관, 식습관, 특히 이제 암을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본인의 식습관, 생활습관과 비추어서 좀 염려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몸신 가족들. 몸신 가족들의 대장 건강 상태는 어떨지. 이게 이제 볼록한 게 그 누구도 대장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또 하나 혹이 발견됐죠.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거죠. 암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종양이에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할 녹화 도중 눈물을 흘린 조민희.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더니 이거 걱정 안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우리 대장암 이제 유경험자 여러분께 여러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좀 푸셨어요.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정말 걱정되죠. 암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정말 약 먹는 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프셔가지고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그래요. 어떡해. 저도 처음
저는 내시경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좀 뒤늦게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마음 편하게 지금 가지시고요. 그래서 조영구 씨, 노유정 씨, 그리고 조민희 씨, 박무민 씨 이 네 분의 내시경 검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의 위험 정도에 따라 불이 들어온다고 해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긴장이 됩니다. 어느 분부터 결과를 좀 볼까요? 그래도 저부터 보죠, 뭐. 그래요? 지금 기자분이 먼저. 그럼요. 예, 공식 실험에 들었죠. 작년에 한 6개 뗐으니까 올해도 몇 개 나오겠죠. 와, 되게 덤덤해요. 작년에 몇 월에? 그 2015년 초봄에, 그러니까 2월에 했어요. 2월에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연말, 이제 신년에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된 거죠. 그러면 기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한 1년, 딱 거의 1년 됐어요. 이 검사한테 1년 됐다고 하는데, 과연 변우민 씨 대장 내시경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암 위험 경고등으로 결과 확인합니다. 저 금연했어요. 끊고. 끊고 최근에.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작년에 한 6개 뗐으니까 올해도 몇 개 나오겠죠. 와, 되게 덤덤해요. 작년에 몇 월에? 빨간 물이야, 빨간 물. 빨간 물이야, 빨간 물. 빨간 물이야, 빨간 물. 자, 6개 불 가운데. 자, 6개 불 가운데. 소리 들 수 있어. 소리 들 수 있어. 소리 들 수 있어. 아니야, 소리 들 5개야? 5개? 5개라고? 어떻게. 뭐야? 5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용종이 5개 있나? 마른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네,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검사 결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어떻게 나왔죠? 이게 지금 내시경 사진이죠. 예. 내시경이 삽입돼서 대장을 타고 지금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되게 뭐 다 괜찮아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요게 이제 볼록한 게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오는 회맹부라는 데고요. 바로 여기 작은 혹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는 작은데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그 약간 혈관 구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저 떼냈습니다. 혹이 한 개가 제거가 됐고요. 크기가 한 5mm 정도 됐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빼내면서 대장을 다 보다 보니까 또 하나 혹이 발견됐죠. 아까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네요. 약간 하얗고 납작하고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주변에도 보니까 한 2개가 또 보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또 떼냈습니다. 경과로. 네, 대장이 통증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고요. 또 있어. 네. 지금 벌써 3개를 떼냈고요. 1년 만인데. 보다 보면 이렇게 자잘한 혹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아니, 1년 그래서 전에 또 여기서 또 혹을 떼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자잘한 혹들이 한 1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5개를 뗐고요. 그 5개에 대해서 내시경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색깔도 그렇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투명한 용종들이 있네요. 근데 1년 전에 그래서 뗐는데 또 떼었는데 또 생겼어. 그러네요. 꽤 개수가. 전체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5개를 저희가 떼내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약간 울퉁불퉁했던 그 혹은 아까 말씀드린 선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혹이라는 얘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나머지 4개의 그 혹은 증식성 용종이 나왔어요. 그 증식성 용종은 암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암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많을 때는 상당히 유의해서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변우민 씨 같은 경우는 1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요거 검사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혹이 있다는 걸 보면 앞으로도 저런 혹들이 여기저기 자라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검사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1년 뒤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생명 연장을 위해서 했던 그 텔로미어 이전의 생활이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던 게 그냥 뭐 어떨 땐 먹고 어떨 땐 폭식도 하고 그래서 그때 보면 배도 많이 늘어나 있고 막 살이 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담배도 너무 많이 폈고 그래서 요번에 대장 검사를 하면서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이름으로써 제가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아마 더 이제는 아마 생활 개선을 더 열심히 아마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변우민 씨로 시작을 했는데 경고등 6개 가운데 5개가 켜졌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남자분, 이번에 조영구 씨 결과 같이 볼까요? 시작을 너무 무섭게 해놔가지고. 제가 5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했는데 용종이 2개가 발견이 됐었어요. 힘을 줘도 안 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주전자로 커피 끓여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간장까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예, 위험도가 높은 몸신 가족을 찾습니다.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아이고, 깨끗하네. 아우,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3개 켜졌는데. 그러니까 더 안 가고 딱 멈추니까 그래도 안도가 좀 되네요. 자, 조영구 씨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내시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대장 내시경 삽입해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비교적 대장 점막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요. 이 위쪽 결장 쪽에는 별 염증도 없고요. 깨끗하군요. 뭐 대장 시작하는 부위까지 끝까지 무리 없이 갔고 내시경을 쭉 빼면서 이게 지금 직장의 모양입니다. 보면 혈관 모양이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돼 있고요. 점막이 약간 부기가 있어서 저 부분에 염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직 검사를 제가 한 군데 뗐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가벼운 비특이적 염증은 암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 같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검사를 하셨군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저희가 떼서 해봤습니다. 용종은 없었습니까? 네, 용종은 전혀 없었고요. 비특이적인 아주 가벼운 경미한 염증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위험도가 그리 높진 않다. 그러나 과거에 용종을 제거했던 그런 병력이 있으시고요. 혹시 호흡 이런 것들이 그 대장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 중등도 위험도 3개를 드렸습니다. 아니 사실 제 아내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 작가가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저 남편분 변 냄새는 어떤지 방구 냄새는 어떤지 너무너무 꼬치꼬치해 불어가지고 오빠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거 봐. 오빠 어떻게 해서 엄청 제 아내가 지금 걱정을 하면서 저를 보냈어요. 어떤 여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여성분 가운데 우리 더 젊은 조민희 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민희 씨 대장암 위험 경고등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아프셔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그래요. 어떡해. 이 소리가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상당히 고위험 결과가 나왔네요. 내시경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이 대장 내시경이 삽입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전에 보셨던 분들에 비해서 대장 색깔이 약간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거뭇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부위죠. 여기는 좀 굉장히 까맣죠? 아마도 이건 변비약을 오래 드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직장 쪽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먼저? 예. 상당히 까맣게 보이죠? 근데 그 옆에 조그만 혹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요. 그래도 용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거를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떼냈고요. 그 옆에 점막을 보시면 상당히 까맣지 않습니까? 일부 변비약을 먹든지 아니면 알로에를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저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 자체는 이제 흑색증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저런 그 변비약이나 알로에를 계속 드시면 아주 대장이 새까맣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안 먹는 게 그런 좋아요. 복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 일단 저렇게 해서 조직을 떼내셨는데. 네, 조직검사 결과를 봤더니 양성종양으로 나왔어요. 양성종양으로 나왔어요. 그 양성종양 중에 유암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암종이라는 것은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거죠.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양은 이 자체가 암은 아닙니다만 암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종양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면역 염색까지 해서 이 암의 위험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조민 씨의 이 유암종은 크기가 3mm밖에 안 되고 그 세포 성분과 면역 염색 결과 암의 위험도가 아주 낮은 비교적 좋은 양성종양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울러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그 CT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분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저게 만약에 크기가 좀 더 커지면 지금 3mm지만 1cm 이상이 되면 전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원래 저 종양은 대장 표면 점막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점막 바로 아래쪽에 생깁니다. 크기가 좀 커지면 내시경 절제가 잘 안 돼요. 수술로 도려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다행이네요. 내시경을 하더라도 깊이 도려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아주 운 좋게도 아주 한 번에 저희가 제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저를 가끔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장에 대한 건강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1년에 한 번씩을 권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전체를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관찰을 하셔야 돼요. 현재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충격이네요.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오래 살아야죠 뭐. 정말. 이거 저 유암종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거하고 나서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나요? 다시 생길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지 않다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래서 물어봤더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더니 이거 걱정할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치료가 이미 다 된 거고 지금 몰랐던 사실이 안 거기 때문에 정말 운이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샴페인 한 잔 드셔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시경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는 몸쓰이다 투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보자 그러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대장암에 관한 한 뭐 명의 중에 명의 딱 만나셔서 한 번에 고마워요. 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함께 드리블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참. 진짜. 지금 조민희 씨, 저 유 박사님께서 나으신 거래요. 요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대장암이라는 게. 난 5개야. 아, 10개요. 힘내. 경고등. 그러고도 내가 웃고 있잖아. 힘내요, 힘내.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변비 얘기 좀 하셨는데 한 분 남아 계세요. 노유정 씨 대장암 위험 경고등 상태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시죠. 저도 변비가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왜 정말 어떨 때는 하늘이 노래만큼 기절할 이 직전이에요. 식은 땀이 막 나고 어떨 때는 이 대장암이 걸려서 죽을 거야. 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우 깜짝이야. 뭐야? 뭡니까? 하나가 뭐예요? 아니 다 없어진 거죠? 경고등이 하라는 거. 없어지고 노란불 하나 남은 거예요? 노유정 씨 울려고 하다가 눈물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빨간색 경고등은 하나도 아니고요. 빨간색의 전 단계인 노란불. 그거는 대장암 위험도가 매우 낮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네, 한번 내시경 사진 한번 본인. 네네네. 내시경이 삽입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관장이 약간 덜 깨끗하게 돼서 변칙고기가 좀 보이긴 하지만 좀 대장 자체는 점막도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혈관 분포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올라가 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예, 빼면서 다시 상세히 봐도 용종 전혀 없고 단지 그냥 항문 쪽에 치액만 약간 있더라고요. 그 치액은 전혀 암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장암에 대해서는 이 네 분 중엔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그냥 깨끗하게 비워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란불 하나를 켜두셨네요. 네, 만약에 아무 위험이 없다 그러면 생활 습관이 방만해질까봐.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장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노란불 하나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 대장 검사 한 5년 만에 한 번 한 거거든요. 가장 걱정이 된 게 저는 대장 쪽이었어요. 항상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도 이제 폭식, 그다음에 이제 술 포금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안 좋은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 하시고도 깨끗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놀랍게 맞아. 또 건강관리 잘하셨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는 분도 계시고 암이라는 게 아직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대장 내시경은 가장 정확하게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그 암 전 단계 혹은 조기암의 경우에 내시경으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법과 동시에 또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도 연세가 50세가 되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이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고 이제 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먼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권유하기는 일반인들은 50세부터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5년에 한 번씩이요. 그렇지만 집안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비만하거나 아니면 음주, 흡연 같은 걸 많이 하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고 식습 습관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한 40세부터는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집안에 그 가족 중에
대장암이 일찍 발병한, 예를 들면 30, 40대에 발병한 환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5년은 먼저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용종도 여러 개가 있다거나 아까 얘기한 유의한 크고 성분이 좋지 않은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슷한 나이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 여성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작용들에 의해서 여성들은 병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폐경이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일어나요. 여성들이 이제 폐경 전에는 살이 쪄도 대부분 피하 지방, 피부 바로 밑에만 기름이 끼게 되는데 폐경이 되면 이 기름이 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폐경이 되신 분들, 지금 65세 이상 여성의 암 발생 1위는 대장암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경 되신 우리 중년 여성들은 반드시 대장암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저 조민희 씨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대장 내시경 제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로에 성분을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복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건가 보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새까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색증 자체가 대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게 암을 유발시키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용종 같은 것들이 착색이 새카맣게 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장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대해서 대장이 본래 색깔을 잃어버리고 새카맣게 변화하는 것은 특히 대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거고 또 본인의 대장 건강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검은 색깔이 좀 본래 색깔로 돌아오려면 얼만큼 걸려야 돼요? 잘 안 바뀝니다. 조심해서 먹어야겠구나. 그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대장 좋기 위해서 유산균 많이 먹으면 돼.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나요? 도움이 되나요? 유산균은 그 장내 세균 밸런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변 습관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요. 유산균 자체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 습관도 좋고 그런 분들이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으로 먹는 건 좋아요.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얼마든지 괜찮고요. 요즘은 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산균.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대장 학문학회에서 권유하고 있는 검사 주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반인들의 경우 50세부터 5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흡연,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대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는 등 대장암 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좀 더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합니다. 특히 가족 중 대장암 환자의 발병 시기가 30, 40대였다면 40세보다 5년 앞서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만약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다면 더욱 신경 써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음식들이 있다. 받았는데 5년 키웠대요. 이미 대장암 3기라고 판정이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대장암을 극복한 두 몸신이 직접 알려주는 대장암 필수 건강법. 아주 맛있어요. 몸신의 건강을 되찾아준 대장암 극복 밥상의 정체는 굉장히 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2016년 신년 맞이 나는 몸신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장암을 이겨낼 필승 건강법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직접 어떤 식단으로
대장암을 잘 극복해내신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밥상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해내셨을까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치! 한국 프로농구 감독사상 최초 200승을 달성한 농구계의 명장. 대장암 3기 판정 후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희망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몸씨. 전 프로농구 농구감독 최인선. 그리고 코앞까지 다가왔던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고 시인이자 교수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몸신 김명원. 아니, 이분들을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현재 그 골프 레슨 하고 있지만 전 농구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과 직장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최인선입니다. 그리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꽃나이 57세 대전대학교 교수이자 시인인 김명원입니다. 두 분은 아니시죠? 네. 두 분이 이제 건강법을 저희와 나눠주실 텐데 특별히 최 감독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 더 멋쟁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럼요. 네, 아유 뭐 옛날서부터 저는 아주 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 감독님께서 저 오늘의 몸신 주치신 저 이효수님을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옛날에 그 학회에서 대장암 대국민 캠페인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홍보대사로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최 감독님의 발병 소식은 또 많은 농구 팬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평생 그 승부세계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2000년도에 제가 팀을 옮기면서 선수들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선수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선수들이 받는 그 심폐기능이라든지 강기능 치수라든지 이런 걸 믿고 나는 너희들보다 젊은 너희들보다 더 좋아하고 자만했던 거죠. 근데 2005년도에 3기 판정을 딱 받았는데 5년 키웠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용종을 떼어냈으면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전화위복이 된지 모르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대장암 3기라는 이야기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네, 95년도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분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극심한 피곤감, 배뇨곤란, 그리고 복통까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대장암 3기라고 판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장을 상당 부분 잘라냈고, 그리고 저는 또 비장도 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엄살을 부릴 일이 있으면 저는 비장의 무기가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이후에 13회 정도의 항암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혹독한 시기가 많이 지나서 지금은 완치 판정 받은 지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이전에 사실 무절제한 삶이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건강의 소중함을 제가 잘 깨닫고 아주 근사한 관리를 해서 지금처럼 아주 밝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에게 제2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 그 극복의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 식단을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찾게 해준 놀라운 밥상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창식 교수께서 이 밥상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대장암 3기로 참 많이 놀라셨는데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이 식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 아예 두 가지를 딱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갑니다. 이쪽은요. 식단이 활용 무지개 샐러드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과일과 지금 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음식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걸 아침마다 이게 샐러드를 해서 먹는데요. 네. 이 골고루 그 무지개 색깔과 흰색, 팔색조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 손수 준비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하죠. 그러세요? 근데 미리 썰어놓죠. 네. 썰어놔서 통에 넣고 새벽에 운동을 해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맛이 나요. 그래서 운동, 그리고 식습관, 정신건강, 여유. 요게 이제 생활 습관으로 가지면서 요게 아침 식단입니다.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 하세요? 이게 이제 1시간 조깅을 하고. 조깅입니까? 네, 1시간 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 2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저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줄여도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을 10년을 했으니까요. 이름이 팔색조라는 거는 뭐 8가지의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 보나파초 노란파. 빨강은 이제 사과하고 뭐 이제 그 토마토 이런 거. 주황은 뭐 이 감, 또 뭐 파프리카, 뭐 파랑은 뭐 이 상추도 있고 브로콜리 뭐 이런 거고. 파남보 베리라든지 뭐 포도도 그렇고. 그렇죠. 포도. 예. 정은아 씨가 더 잘알아요. 예. 아니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지금 뭐 8가지 색깔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흰 건 이제 닭가슴살이 있고. 거기다 이 양파하고 요 하얀 거 색깔 많이 이쁘잖아요. 예. 근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원래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퍼즐을 하신 이유가 이게 있어요? 색깔별로 팀워크가 잘 맞고 조직력이 좋아요. 각자 운동을 해서 기억을 잘하셨구나. 색깔별로 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해줬고 계산하면 또 스트레스예요. 그 스카웃은 마트에 가서 합니까? 지금 이제 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 유스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색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은 거고요. 이 야채가 몸에 좋은 것은 그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색소가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아까 대장암의 유해 물질의 독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쉬운 얘기로 중화할 수 있는 그게 그 작용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색깔 선명한 제철, 야채, 과일들의 그러한 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명숙 교수님 100점짜리 아닙니까 이 말? 아니 제가 실은 영양학자로서 이 최 감독님께 100점 만점에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100점만 하세요. 만점이 아니요, 이거는 정말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영양소가 좋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영양소에 너무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영양 성분을 잘 드셔가지고 체력도 유지하고 그 생체 기능이 활발하게 잘 대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영양소들을 너무 잘 드시고 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아니 근데 보면 다 지금 공개를 하셔야 돼. 저거 뚜껑이 제 이쪽에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죠? 네, 뭐 공개 안 한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이건 매일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공개해볼까요? 예, 여기 뭔가 또 비법이? 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요. 네. 우유요. 네. 예. 이 우유, 이 칼슘이 이 항암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건 늘 먹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식빵도 그 이제 유기농 같은 거 이제 곡식으로 만든 거 그런 거 그런 거 곁들여서 먹으면은 이게 아침 식단이 아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유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유에는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칼슘은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 기전이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해 물질 중에 2차 담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화액으로 분비되는 2차 담즙산 혹은 그 대변 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과 이 칼슘 성분이 결합을 해서 그 결정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는 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대장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유해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걸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대장암 예방에 칼슘 그 우유가 좋다는 건 몰랐던 점이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정은아 씨 저거 좀 먹어보면 안 돼요? 시작하군요. 예. 맛을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음식도 또 맛이 없다면. 근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드레싱을 준비해 오셨네요. 유자와 오일을 약간 섞여서 가벼운 드레싱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섞어서 좀 저희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주부님 나가서 좀 도우셔야지. 변준마. 오늘은 우리 변주부 좀 쉬라고 하고 싶지만 오시죠 뭐. 제일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알죠? 속상해서 막 울었던 우리 미니 씨 좀 드릴게. 힘내. 그래, 고맙습니다. 예방에 좋습니다. 네. 선생님은 안 드려요? 잠깐만요. 맛있다. 거기다 지금 이 견과류가 안 들어가는데 고소한 맛이 또 나고요. 견과류 넣으면은? 네. 여기다 더. 맛이 좋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네, 이게 유자청의 그 소스가 입안을 쫙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당기게 해서 질리지 않게 30개 계속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먹고 점심 저녁도 이런 식으로 점심 저녁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저는 설렁탕을 소금을 안 쳐 먹습니다. 그 김치하고 곁들여야 맛있잖아요. 거기 다 간이 돼 있는데 그게 처음에 밍밍하다고 그러는데 습관 들여보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젠 완치됐다는데 술도 안 드세요, 그러면? 술도 먹습니다. 치어스 정도로. 근데 이제는 습관을 이게 건강한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오버가 안 돼요. 스스로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삼시세끼를 작은 습관이 큰 성과를 이룬다는 게 그런 데서 나와요. 지금도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6개월 단위로 6개월에 한 번은 CT 검사를 받고 또 6개월에 내시경.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저보고 이제는 3, 4년 걸러 인터벌로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인터벌이 길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최인성 감독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명원 교수님께서 본인의 몸신으로서의 밥상을 이제 보여주시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최 감독님께서는 팔색조 색을 쓰셨는데 저는 색을 걷어냈습니다. 항암요법 잘 치르고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15년째 먹고 있는 건데요. 대장암을 예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을 왈칵 쏟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짠 공개하겠습니다. 짠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고구마고요. 고구마로 지은 고구마밥. 그렇군요. 야,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요. 여기 뭐 색색에 온갖 그 잡곡이 섞였고 여기에 고구마 껍질째 이렇게 크게 썰어 넣으셔서 밥을 또 이 솥밥을 지으셨네요. 그냥 침이 꿀꺽 넘어가요. 여기에 뭐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언제부터 이걸 드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고구마 밥을 아주 예뻐하면서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이는 찬이나 뭐 다른 음식은 어떤 걸?
물론 저기 반찬은요 고루고루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네 저도 그런 면에서는 팀워크를 아주 중요시 하죠. 네, 그렇지만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예. 저희 갑자기 분위기가 맛대 맛이 됐습니다. 네, 맛대 맛.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최고의 밥상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유창식 교수님, 이 고구마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구마는 잘 알려진 그 대장암의 항암식품입니다. 네. 저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그 갱글리오사이드라는 그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나쁜 대사의 산물들을 방어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이 고구마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장암 예방 식단이긴 하지만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다른 채소나 곡물에 들어있는 것보다 상당히 질겨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이 수술 받고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고 장폐색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받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수술 받으신 분들도 너무 많지 않은 양을 드신다 그러면 그거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밥을 한번 지어볼 텐데 아니 고구마밥은 뭐 무밥처럼 그냥 고구마 썰어놓고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네. 네, 고구마는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거를 선택하셔서 10초를 부은 물에다가 씻으셔야 돼요. 아, 진짜? 그건 또 처음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이 고구마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이 잘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3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그 다음에 칫솔에 잘 씻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져서 깍둑 썰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씻어둔 고구마를 가지고 제가 좀 썰어보겠는데요. 틀리다. 김명원 몸신께서 대장암 때문에 드셨잖아요. 가족들은 좋아하세요? 고구마밥을? 처음에는 싫어했죠. 나 같이 네, 거의 물린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계속 먹으면서 배변도 좋아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효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은 저보다 더 즐겨 잘 먹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시인다운 표현이세요. 멋있는 배설은 정말 세상 태어 처음 들어봅니다. 역시 문학 박사입니다. 자, 이제 싸우셨고요. 자, 여기에 준비한 작곡들이 보니까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섞어 쓰시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때그때 제철에 나오는 곡류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지만 기본으로 현비하고 찹쌀은 2대1로 제가 섞고 있고요. 나머지는 차조, 귀리, 보리, 흑미, 거분콩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류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면 충분하게 고구마밥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썰어두었던 고구마를 넣어놨어요. 네, 넉넉히 넣어서 그냥 위에 상번에 네.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불을 해서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지어놓은 밥이 있는데 이건 맛 한번 보시죠. 야, 여기 숟가락도 한번. 아주머니 저쪽에 밥에다가 소금 간을 한 게 아니죠? 네,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맛이 있어서 달아요. 네, 굉장히 달아요. 네, 고구마가 간이 잘 맞는다는 거 실제로 일부러 맛을 양념을 써가지고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네, 이게 더 맛있어요. 찰기가 들어간 찹쌀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고구마를 넣으니까 단맛도 더하고 끈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맛있네요. 반찬이 필요 없는. 최인성 감독님께 궁금한데 감독님이 드시는 거랑 고구마밥이랑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명이다. 우리 저 고구마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실제 이제 이 고구마의 경우에는 정말 이 대장암이나 이런 데 좋은 게요. 뉴질랜드 대학에서 마오리족 사람들의 대장암 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어떻게 먹길래 저런가 했더니 그 마오리족 사람들이 다른 그 민족보다 다른 족들보다 훨씬 이 고구마의 섭취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구마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고구마 밥의 효능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대표적인 대장암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상처를 보호해주고 장안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 1위로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식품인데요. 그리고 고구마 밥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질긴 편. 수술한 직후 바로 드시면 장 폐색이 와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 아물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로 우리 대장 건강하게 지키세요. 화장실에서의 골든타임. 화장실에서의 골든타임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대장 건강이 어떤지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명의 유창식 교수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또 공개하신다고요. 네.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화장실에서의 골든타임. 1.5초를 잡아라입니다. 네? 화장실 골든타임이요? 아니, 그리고 1.5초면 땡 하면 지나간 시간인데. 그렇죠. 그걸 잡으라. 이게 무슨. 이게 떨어질 때 잡으라는 건가? 뭐야?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고 그냥 물 내리고 나오지 마시고 네. 자기가 본 배설물을 눈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봐요? 봐야 혹시 되고. 나는 매번 확인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확인하죠. 역시 미경험자분들은 역시 그렇게 하시고 엄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물론 봐야죠. 슬쩍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뭘 보세요? 색깔하고 굵기하고. 색깔. 그리고 설상가 아닌가 그것도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아침에 어이가 처음 하는 일이 바로 그 임금님께서 배설하신 요강을 들고 거기에 배설물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으로 자기 용변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변의 모양을 보는 것이죠. 모양이 굵기가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잘 나왔는지, 이게 평상시보다 가늘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게 형체가 없이 이게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물처럼 나오진 않는지,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대장암의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의 색깔이 중요하죠. 색깔이요? 경상변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황금색입니다. 이야. 노랗고 약간의 브라운 컬러를 띠는 그런 황금색이 좋은 건강한 색깔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까만 색깔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짜장면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흑색변은 주로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미합니다. 위나 12장 쪽에서 출혈이 돼서 그게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서 까만 색깔을 띠게 되죠. 그래요? 또 이게 하부 위장관, 대장 쪽에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 혈흔이 피 색깔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 변을, 혈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아주 선홍색 그 출혈은 항문 근처에서 나오는 출혈일 경우가 많고요. 대장의 저 윗부분에 나오는 피는 약간 거무죽죽한 띠를 띠는 그런 붉은 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의 냄새도 또 중요합니다. 냄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나던데. 냄새가 고약한 경우에는 그래도 납니다. 그 냄새가 대개 대변 냄새들은 여러분 방구 냄새나 비슷하겠죠.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만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건강한 변은요. 근데 그 변에서 좀 부패한 냄새가 난다든지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부패한 냄새는 이 대장 쪽에 있는 염증에서 나올 경우가 있고요. 그 대장 종양에 있는 궤양이나 염증에서 나오는 그 염증 물질들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피가 소화가 되면서 나는 비린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창식 교수가 제안하는 대장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변의 모양을 확인하라. 제일 중요한 게 변의 모양을 보는 것이죠. 모양이 굵기가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잘 나왔는지, 이게 평상시보다 가늘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게 형체가 없이 이게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물처럼 나오진 않는지. 변의 모양이 얇거나 묽어서도 형체가 없이 물처럼 나와도 좋지 않다는 사실. 적당한 굵기로 잘 나왔는지, 건강한 변 상태인지 모양을 보고 확인하세요. 두 번째, 변의 색깔을 확인하라. 정상 변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황금색입니다. 이야, 노랗고 약간의 브라운 컬러를 띠는 그런 황금색이 좋은 건강한 색깔이고요. 건강한 상태의 정상변은 황금색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변 색깔이 짙어지진 않았는지, 특히 피가 섞여 검붉다면 대장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변의 냄새를 확인하라. 변에서 좀 부패한 냄새가 난다든지 생선 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변은 구수한 냄새에 가깝습니다. 만약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약간 부패된 듯한 냄새가 나면 염증 물질이나 피가 소화돼서 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혹시 나의 변 냄새가 전과 같지 않다면 대장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멍울이 잡혀서 갔는데 그 멍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양쪽 가슴을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유방암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명의 중에 명의. 어떤 암보다 완치율이 높죠. 대한암학회 이사장, 유방암의 아버지 노동현. 제가 때는 암의 유방의 일부고 이제 유방암이 모습입니다. 양성을 흉내내는 또 악성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 이렇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비관들고. 우측 유방 8시 방향에 이상병변이 포착됐습니다. 혼자서 너무 씩씩하게 밝으시니까요. (2016년) 부디 몸신 가족 여러분들 또 몸신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명의에게 듣는다 1탄 마련해 드렸는데요. 이 시리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